교육부의 초중고 교사 자살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18명이던 숫자가 2024년에는 2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18명, 2021년에는 25명, 2022년에는 20명, 2023년에는 25명, 2024년에는 28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 9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초등교사 64명, 중학교 교사 28명, 고등학교 교사 33명으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교직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녹색병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교사 직무 관련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3%가 지난 1년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고 교사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는 80%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8.1%는 지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20.6%는 신체 위협, 15.8%는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특히 가정한 업무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4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1세 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 교사 역시 평소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꾸준히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스마트폰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에는 학교에서만 하루 평균 1만 보 이상 걸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1만 보라는 숫자는 종일 걸어야 나올 수 있는데 왜 교사가 학교에서 1만 보나 걸어야 했을까요? 고인은 작년부터 학교 시청각 업무를 맡고 각종 방송시설과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고인이 근무한 학교는 4층짜리 건물이 3개 있고 교실만 60개가 넘는 큰 학교인데요. 이 큰 학교의 방송시설이 낡고 오래되어서 툭하면 고장이 났고 방송 송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인은 종일 학교를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과중한 업무와 심각한 스트레스로 고인은 지난해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아 치료받았으나 올해 1월에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거죠. 올해 8월에는 정보부장 업무까지 맡아서 노후화된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등 수업 진행에 필요한 수많은 디지털 장비까지 책임졌습니다. 디지털 장비가 고장나면 AS 업체에 고장 신고 접수를 해도 보통 1, 2주를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고인이 직접 장비를 고치려 백방으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또 올해 6월에는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학급의 임시 담임도 맡으면서 고인은 더욱 큰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고인은 17일에 신경정신과 진료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는데 연휴 직전 며칠 동안 극심한 불면에 시달렸고 심리적 압박을 감당하지 못해 끝내 극단의 선택을 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전국 중등교사노조는 이 교사의 죽음에 대해 정보부장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가 직접 전선 네트워크, 방송 송출, 기기점검, 보안 카메라 관리까지 해결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학내망, 전자칠판과 CCTV 관리, 방송 업무 등은 전문 기술 인력과 행정지원체계가 담당해야 하는 시설관리 정보기술 영역인데도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방송 업무나 정보 담당 교사가 정보부장이라는 이름 아래 직접 전산 네트워크, 방송 송출, 기기점검, 보안카메라 관리까지 해결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준비보다 장비 점검이 먼저인 현실에서 교육의 본질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43.1시간으로 OECD 평균인 41.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도 근무 시간이 무려 9시간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수업 시간은 18.7시간이고 나머지 24.4시간은 행정 업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 효능감 지수도 OECD 평균보다 낮게 집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업에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항목에서 OECD 평균 교사 효능감은 83.5%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59.5%에 불과했습니다.
방해가 되거나 시끄러운 학생을 진정시키기의 항목에서도 OECD 평균은 87.3%였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74.7%였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 대부분을 행정 업무에 쓰다 보니 수업에 몰입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학부모 민원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학생이 가하는 언어폭력이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고 조사 대상국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의 비율은 1위였습니다. 교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은 35.2%로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32%나 급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는 많아지는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아지니까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사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젊은 교사의 반 이상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5년 미만 경력 교사의 이직이 지난 5년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1%나 급증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던 교사의 모습이 아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행정 업무에 시달리면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교사가 학교에 가면 떠오르는 건 수업이 아니라 오늘 제출해야 하는 공문입니다. 수업 자료보다 일정표나 회의 자료, 고장 접수, 시설 점검 등의 공문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겁니다. 아이의 눈보다 공문을 더 많이 확인하고 수업 준비보다 시설 점검을 먼저 챙기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르침이 중심이어야 할 교사의 하루가 점점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행정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 교육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